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낳은 여러가지 음식 3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중세 유럽에서 가장 대중적인 생선이자 냄새 1위 수루스트 레밍의 재료로 유명한 생선 바로 청어입니다. 고대 갈리아 지방 사람들은 영국 해협에서 청어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이 갈리아 지방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갈리아인들이 먹던 햄이나 돼지고기는 금방 받아들였지만 청어만은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청어는 고등어처럼 몸에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빨리 상해버렸고 역한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청어 요리가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 동안엔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원으로 생선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은 고급 생선인 농어를 주로 먹었고 청어는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애용했습니다. 사실 청어가 농어에 비해 딱히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많이 잡혀서 희소성이 없었기 때문에 귀족은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발트해에서는 진짜 엄청난 양의 청어가 잡혔는데 6월 말마다 바다가 청어로 가득 차서 항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의 청어는 그야말로 바다의 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2의 주식이었던 셈이죠. 그러던 중 1350년경 네덜란드에서 획기적인 청어 보관법이 발명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어는 내장에 지방이 많아 쉽게 상해서 오랜 보존이 불가능했는데 내장을 빼고 간수에 절이면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후 네덜란드는 절인 청어를 유럽 각지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이로 인해 청어 무역의 주도권이 발트해에서 네덜란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를 기반으로 1648년 자신들을 지배하던 유럽 최강 스페인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죠. 이후로 영국에게 당해 해상의 최강자 자리를 내놓기까지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어에서 시작한 네덜란드의 황금기였던 셈이죠. 두 번째로는 오스만 제국에서 전리품, 커피와 크루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루아상과 커피라고 하면 프랑스의 카페나 빵집이 떠오르지만 이 크루아상과 커피는 둘 다 아랍 국가로부터 비롯된 음식입니다. 특히 커피는 아예 아랍권에서 전해진 음식이죠.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고원지대에서 염소를 키우던 목동이 한 염소가 커피콩을 먹은 후 힘차게 뛰어다니는 걸 보고 자신도 먹어보았는데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커피에 관한 최초의 일화죠. 이후로 9세기 무렵 커피는 동부 아프리카와 교역을 하던 아랍 상인에 의해 이슬람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됩니다. 특히 이슬람 수도승에게 큰 환영을 받았는데 오랜 명상으로 오는 졸음을 커피가 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리에 따라 술을 금했던 이슬람권에서 커피는 술 대신 이웃과 수다를 떨며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음료수였습니다. 이 커피를 유럽인들이 맛보았던 것은 16세기 말경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자국을 방문한 유럽 사절들에게 커피를 대접했던 거죠. 하지만 처음에 유럽인들은 아무런 맛도 없고 지독히 쓰기만 한 음료, 라며 커피를 깠고 와인이나 맥주 대신 시꺼먼 구정물이나 마셔대는 터키인들을 미개하다며 깔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뻔했던 유럽인들의 커피가 제대로 전해졌던 것은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는 그닥 내세울 것 없는 나라지만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은 600여 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죠. 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특히 유럽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오스만과 멀리 떨어진 영국에서조차 오스만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2번에 걸쳐 공격했는데 바로 동유럽 역사에서 유명한 1차 빈포위와 2차 빈포위입니다. 1차 빈포위 때에는 폭우와 보급 문제로 결국 오스만 제국이 철수했지만 2차 빈포위 때에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15만 명의 대군을 이용해 비엔나를 제대로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된 비엔나 시민들은 식량이 다 떨어져 개나 고양이, 비둘기까지 잡아먹을 정도였고 항복하자는 여론까지 일 정도였지만 결국 유럽 각지에서 비엔나를 돕기 위한 동맹국이 결성되어 4만 7천여 명의 신성 로마 제국군과 3만 7천여 명의 폴란드 군대가 도와주러 오게 됩니다. 특히 폴란드 군대는 당시의 세계 최강의 기마부대 윙드 후사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폴란드는 이 최강의 기마병의 환상을 버리지 못해 2차 대전 당시 탱크를 상대로 기마 돌격을 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동맹군과 오스만 사이에 일대 결전이 벌어지게 되고 오스만 제국은 크게 패해 도망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유럽인들은 마침내 오스만 제국을 꿀렸다며 기뻐하게 되죠. 한편 전쟁이 끝난 후 피터 벤더라는 제빵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을 본떠 빵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크루아상입니다. 이후 크루아상은 오스트리아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으며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프랑스에도 널리 퍼지게 되죠. 한편 오스만 제국이 워낙 허겁지겁 돌아가다 보니 보급품이었던 커피콩도 대량으로 놓고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유럽 쪽에 커피콩이 전파되게 됩니다. 일설로는 오스만 군대의 포로로 잡혀있던 쿨스지스키라는 사람이 포로 생활 동안 커피콩을 볶아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오스만 군대가 패주할 때 탈출하여 비엔나로 돌아와서 커피 끓이는 방법을 전파했다고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